네, 김재현의 시사 저격. 저는 진행을 맡은 김신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김재현 대표님 정말 이제 세게 이제 저격할 사람들은 정리를 탁탁 해주시기로 우리 방송에서 하셨는데 오늘 좀 저격수는 누군가요? 저격하실 분은? 네, 일단 뭐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형님놀이거든요. 네. 한문을 가지고 형님자를 형을 쓰면 입구자에 사람인이에요. 네.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입이 큰 사람이 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한문으로 제가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냐? 항상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말하고 형님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정치인들을 선출하고 뽑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를 말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말은 종복이라고 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의 국민의 종복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상전이야. 네. 우리를 종으로 따져. 그러니까 입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거꾸로 우리 시민들이 입이 되어서 오늘부터는 그들을 저격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정 국민의 목소리로 네네. 정말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할 거면 정말 국민을 대의할 수 있냐 이런 큰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190여 개국이 이 지구상에서 경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한 나라가 존속이 되고 또 기왕이면 부강하게 되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문제예요. 그러면 정치권의 숙제는 뭐냐면 늘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단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 목표에서 나가자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모든 정치는 뭐냐? 당리와 당략을 위해서 싸우더라는 거죠. 이건 저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특별히 이재명 파동으로 1년 동안 정가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어찌됐건 김기현 당대표가 야, 서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오던 서울이 네. 갑자기 인구가 빠져서 1000만 대가 빠졌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 김포를 흡수해야 된다. 네. 김포를 흡수하는 순간 수도 서울은 항구도시가 됩니다.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김포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네, 되는데. 서울하고. 예. 네. 자, 김포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소외가 된 지역이었어요. 아시죠? 네. 왜냐하면 김포공항 때문이었어요. 아,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고도 제한 때문에 사실상 방화동부터 그 김포까지 네. 모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청수 제한 때문에 많은 재산권들이 묶여서 제대로 개발이 못 되면서 모든 서울 수도권의 그 경제 성장의 부는 서울이 다 가져갔지만 네. 그 모든 손해는 김포가 다 끌어안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김포공항과 매립지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손해봤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김포 시민도 원하니 좀 끌어안자. 끌어안아서 김포시를 김포구가 되도록 되지만 김포시를 끌어안는 순간에 서울은 1000만을 넘어서게 되고 네. 또 항구를 갖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만들어 놓은 그 김포 운하 있잖아요. 네. 경인 운하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김포가 흡수되는 순간에 경인 운하가 말 그대로 서울의 교통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그게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이 쏘아올린 이 김포 메가시티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도 맞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포가 이제 보니까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 네. 있고요, 지도상. 네. 고향이나 이제 등등등이 있지만 네네. 많은 역할을 김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서울 시민들은 사실 엄청난 불만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김포 시민들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네, 네. 이제 인천과 경기도가 좀 머리는 아플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싸움이 있을 거고. 이제 네. 사실 그 김동연 현 지사가 경기도 뭐라고 지사, 했냐면 네. 경기도가 1000만이 넘어서면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인데 남북의 거리가 너무 멀고 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경기 남도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말을 자기들이 먼저 꺼냈어요. 500만씩 나누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크고 네. 너무 넓기 때문에 서울에 김포 하나 정도 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예, 오히려 그건 문제가 없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을 좀 더 재정의하고 정비할 필요는 있다. 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수도권을 자세히 보시면요 서울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린벨트가 수도가 발전할 때는 필요했지만 네, 화면에 보고 했지만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수도가 발전하고 경기가 1000만이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린벨트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 외곽지대 그린벨트를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왜 메가시티가 좋으냐? 이런 그린벨트들을 안아서 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서 네. 기존 높은 산지 중심의 그린벨트로 가고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그린벨트를 너무 가대 포장하지 말자는 거죠. 네. 이 지역에 생산지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또 공장도 만들고 주거지도 만들어서 이런 유시들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얼마 만에 집권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자체장이 우리 쪽에서 나왔다는 것에 사실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민주당이 지자체장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석권할 때는 예. 가능하지도 안 않았던 왔습니다. 일인데 예. 이제 정말 보수정당, 우파정당이 뭘 잘합니까?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더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네. 것인데 이번 총선에 저는 이 메가시티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것은 참 잘하셨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 네, 뭐죠? 현재 그 각자 지자체에 또 문제들이 충청남도 지사인 김태흠, 저 김태훈 그다음에 잘 아는데. 네, 참.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유정복 이분들이 시장. 자꾸 뜬금포를 쏘아요. 네. 잘 쏘아 올렸는데 같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야, 서울 메가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충남 메가시티가 중요해. 또 인천은 야 서울 메가시티 하면 인천은 어떻게 죽잖아. 안 돼. 딴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지양해야 될,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성국 TV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이야기를 꺼낼 때 김기현 대표님 혼자서 꺼낸 거예요? 언론하셨어요? 언론하셨으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지. 거꾸로 그치, 얘기하면 이 얘기가 이슈가 됐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조율을 하세요. 왜 같은 당 안에서 딴 목소리 냅니까? 이거는 좌파들에게 너무 좋은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혼내는데 어른 같더라고. 제대로. 그렇죠. 우리가 이게 왜냐면 이럴 때 기회로 여기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는 어떤 심리로 보냐면 네. 지자체장이 되면 사실은 이제 요번 총선 게임이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본인들의 재선이. 그쵸, 근데 예. 재선을 할 도지사들과 또 광역시장들과 그냥 다음 총선에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자체장 하신 분들이 지자체장이 더 좋대요. 할만하대요. 왜냐면 대접받거든요. 너무 좋대요. 의전이 네. 대통령급은 아니라도 네. 제가 옆에서 쭉 네. 세종시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니 의전이 네. 3명이 따라다녀. 네. 그러니까 의전뿐도 아니고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토님 나발 본다고. 네. 저는 이제 김태흠 의원님하고 인연이 좀 있고 김태흠 의원님 최고위원 나올 때 사실은 같이 좀 일을 했었고 이분이 SNS의 피해를 사실 크게 보셨던 분이에요. 왜냐면 딱 회의를 하고 방금 전에 이게 뭡니까 했는데 청소부들이 야 김태흠 나왔어 숙여 하면서 일렬로 민주당 그 사람들 청소부들이 촥 하면서 그 사진 팍팍팍팍 그 기사를 써서 10분 이내에 나오는 걸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섭구나 저들의 언론 전투력은. 그때 그래서 저하고 SNS 사실 논의를 많이 하셨고 뭐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셨고 사실은 논리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의리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용기 내서 말했던 게 김진태 의원하고 김태흠 의원 둘이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어쨌든 요번에 기가 막히게 또 두 분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김태흠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매번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시냐, 소수의 목소리여도. 그랬더니 나는 친박에서도 어떻게 보면 막내 거의 비주류다. 이러면 내가 역할이 뭐 있겠냐. 나는 항상 힘든 일 하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하고 이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소통도 잘하시고 자기 역할을 알고 이런 분으로 이제 저도 인지를 했었고 그 후에 어쨌든 충남도지사 되셨잖아요. 저는 천안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충남도지사 되시고 축하 많이 드렸고 근데 가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는. 왜냐면 또 막상
제가 살던 지역에 또 도지사 되시니까 또 인사 가기도 그렇더라고요. 괜히 뭐 떡 하나 주세요 이런 거 갖고 해서 그냥 전화로만 축하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비화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사실은 표가 원내대표 될 정도 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고, 김태우 의원님이 사실 사람들한테 개별로 잘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들 표가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 유력 주자였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돼야 될 상황에서 사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남도지사 좀 가주시겠습니까 했고 양보를 했고 그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그렇게 된 지금의 흐름이고, 윤석열 정부라 저는 잘 같이 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요 목소리를 내는 건 물론 아주 저격할 포인트도 있겠지만 어떤 걸까라고 하면 이제 도지사 게임입니다. 도지사들은 이때 목소리 내면 재선, 심지어 충청도 출신 뭐 대선 주자 나와라 하면서 이제 지지자들이 또 그 지역 강렬하게 또 생기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목소리에서는 사실은 좀 딴지를 놓는 것으로 들리지만, 유정복 시장도 인천에서 그 목소리도 안 내주면요 인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권했고 지자체장이 생겨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아주 이제 기가 네. 막힌 타이밍에 말을 잘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최민호 세종시장님이에요. 예, 좀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뭐 우리도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김포 메가시티 가는 거 좋다, 찬성한다. 그러나 지방도 메가시티가 시급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그렇게 메가시티가 되면 네. 또 블랙홀 현상으로 많이 빨려갈 텐데 네. 거기 또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이 충청 중원 메가시티 문제도 조금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묻혀가잖아요. 우리 최민호 시장님은 저는 이제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네, 이제 이봉TV 네, 때 네, 같이 뵀는데 너무 성품이 네, 좋으시고 네, 좋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갈무리를 잘해요. 갈무리를 잘하시고 네. 세종시에 왜냐면 그때 뭐라고 큰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아우 나에게 이런 방송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겸손하시죠. 네, 오는데 내가 진짜 커피 한 잔을 못 네, 사왔다. 네. 진짜 고맙다.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그렇게 분이시구나. 하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하면 네. 나도 빛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도 빛내고 그게 성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성품이 그런 그게 좀 거죠. 아쉬웠다는 네, 거고요. 네. 아무튼 메가시티 얘기는 잘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500만 돼요. 근데 외국인이 30%예요. 3,500만 중에 한 1,000만 가까이가 주로 그 주변에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와서 네. 하부청에 일을 하고 상부청은 어떻게 보면 석유 달러를 가지고 잘 살잖아요. 그런 나라조차도 네. 언젠가는 우리가 석유가 떨어지면 나라가 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두바이처럼 멋진 신도시를 만들어서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서는 나올 만한 도시를 꾸미겠다고 서울 부산 거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엄청난 거울 미러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되도록 하고 근거리는 정말 자동차 없이도 이동할 수 만드는 그런 멋진 그다음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메가시티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기술을 지금 다 가져서 그런 곳을 만들 때 건설을 해줄 만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국가가 오더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는 반드시 뭐가 결집돼야 되냐면 미래 도시의 상상력을 만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미 인구가 넘치는 땅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김포, 서울과 네. 경기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린벨트가 있어요. 이런 지역에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본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집약된 기술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하면 전 세계가 신도시 기술을 사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 기술 역시 지금 세종과 대전과 청주 사이에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청권까지 정말 이번에 총선의 메가시티 김기현 대표와 이 당이 쏘아올린 이 공이 정말 전국을 아우르고 전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아젠다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재현의 시사 저격 어쨌든 오늘은 두 분 저격했는데요. 뭐 우리 우리 편이니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정리하자는 바람이니까요. 거죠. 네, 예, 예. 총선에 잘 예, 되기를 예. 바라는 예. 마음에서의 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다른 이슈들이 약간 잠기잖아요. 네네. 정치는 이런 거예요. 네. 이슈를 선점해버리면 네. 적이 따라오질 못할 만큼 네. 빨리 달려나가면 어버버하다가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잘해주면 요거에 좋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66,000원으로 경기권까지 이 프리패스 하는 걸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로 상당히 좀 큰 서울 시민들에게 또 경기권까지 출퇴근하는 좋죠. 사람들에게 예, 예. 이제 중요한 네, 좀 뭔가 네, 됐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가시는 분 아시면 JR 패스, 네. 한국에도 KR 패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서울 패스를 가지고 네. 66,000원 한 달에 끊으면 네. 얼마든지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너무 좋죠. 저도 끊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총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